부자들, 통상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승계하는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선생님. 네.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태평 무사형입니다. 태평 무사형은 아까 우리 엄 선생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아, 나 살아있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때. 내가 이거 주면서 신경 쓰고 다투는 꼴 내가 못 보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한테 밀어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분쟁을 유발하게 되고 더군다나 상속세 대책도 아무것도 안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상속세 낸다고 팔았더니 양도세 맞고 상속세 또 늘어나고 아이고. 본인은 좋으신데 네. 자녀들한테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아니 그런데요. 부담이 될 때 되더라도 네. 그걸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면 한 푼이라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관. 그렇죠.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사태평형은 저런 분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200억이나 벌어놨는데 세금으로 100억을 뺏겨도 100억은 남았잖냐 이거죠. 예. 나는 맨 땅에다 해대갖고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야. 100억부터 시작했어. 그거는 세금도 최악으로 내지만 최악으로 가족 간의 내고. 분쟁도 최대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두 번째 졸속 증여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졸속 증여형이 그러면 태평무사형보다는 좀 낫나요? 낫죠. 좀 낫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는 상속으로 가야 될 부동산이 있고 어떤 거는 증여를 해야 될 부동산이 있고 어떤 거는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줘야 될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잘못해가지고 증여로 가야 될 재산을 양도를 해가지고 증여를 해버리면 양도세 맞고 증여세 맞고 그리고 10년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맞거든요. 이건 최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150억짜리 매각해가지고 세금만 100억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70%가 세금 나가는 거거든요. 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정도가 아니죠. 재산을 다 뺏기는 거죠. 그런 거는 대책 없이 해버리면 또 어떤 거는 증여를 해버리면 감면이나 비과세 받을 것들이 못 받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겸용주택 같은 게 그래요. 위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 네, 그런 거를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주택과 상가를 나눠서 가져가는데 예. 자녀들이 또 집이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주택은 어머니가 갖고 있고 상가만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세무사님마다 비법이에요. 네. 그걸 아시는 세무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법무사님한테 통해서 그냥 등기부터 딱 해갖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세금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할수록 이롭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은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세 번째, 자 철두철미형이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이미 말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 네. 같은데 어떤 유형의 이제 철두철미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재산이 100억 있다. 그러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주고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60살이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세 번 증여해주고 마지막 4분의 1은 상속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되 서로 협의를 해서 갖고 싶은 자산을 자녀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환경에 맞게 관리 능력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재산도 분배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낮아지는 자산으로 대체시킨 다음에 시간을 갖고 다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구분상가 같은 경우 이제 뭐 시가가 한 20억 정도 한다면은 대출 4억 받고 16억에 사서 2년 뒤에 주면은 이게 평가액이 절반이라 떨어져 버려요. 예. 왜?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니까.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이 16억에서 8억으로 줄어버려요.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예.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절반이나 예. 그거 절반 이상도 줄어드는 자산도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절세비를 다 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을 갖고 하면.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팔아서 펀드에다 투자를 하셨어.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부동산 팔아서 양도세 냈죠. 예. 근데 지금 아까 30억짜리 기준시가를 매각할 때 60억이 됐어. 예. 그럼 세금 내고 50억이 남았다고 치고 네. 그 돈은 평가가 100% 있는 그대로 평가하잖아요. 팔지 말아야 할 자산을 부풀려 팔아서 놓았네. 더 풀려갖고 네. 국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예. 애국자들이 있어요. 예.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니 이게 지금 반대로 연금 예금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 갖고 있으면 그 자산을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대체시켜 놔야 된단 말이죠. 돈이 많다고 좋은 게 꼭 아니에요. 그렇네요. 골치 아프고 네. 세금 문제도 이거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 통계치가 예. 200억이 넘어가면 예. 가족 관계도 비즈니스더라.
아. 그래서 199억까지만 벌었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왜 200억이 기준이에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 정도 통상적으로 재산 이제 되니까 그 예, 정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싸움이 더 많이 나요. 네. 작은 사람보다. 근데 200억 그렇겠죠. 넘어갔더니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 형제간도. 엄 선생님, 우리 세무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래도 사전 증여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사전에 미리 상속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이게 바뀌신 바뀌셨네요, 겁니까? 선생님. 네, 태평무사에서 철두철미형으로 바뀌셨어요. 네. 선생님은 지금 혹시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상속을 해줄 만큼 또 상속을 받을 만큼 그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에이, 근데- 아닐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많지 많지 않을까 않아요.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걸 띄러가면 네, 한 장이면 다 해결돼요. 그렇죠. 아무개와 아무개 언제 혼인. 예, 근데 이게 이제 혼인 또 아무개와 아무개가 언제 헤어졌다. 그래서 새로 또 재혼 뭐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페이지가 돼. 그러니까 네. 이 상속이 되는 게 DNA를 따라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가 보통은 피를 나눈 사람끼리만 있다고 그러는데 고급지게 말씀하시네요. 예. DNA까지 따지시네. 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혼인관계 증명서가 3페이지가 되니까 네,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헤어질 때마다 위자료라든지 이런 계산이 딱딱딱딱 되니까 예.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리미리 다 주셨대요. 아. 배우자한테. 그래요? 헤어지실 때. 헤어지실 때. 네, 사실 요즘 이런 이혼 이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이제 라는 말씀 생각도 나왔으니까요. 합니다. 이제 예. 이혼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예. 왜냐하면 이혼하실 때 이것을 받아오는 물건이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재산 분할이거나 손해배상에 따른 대물변제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인을 정확히 적으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안 줬다고 해갖고 공짜라고 하셔갖고 증여라고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부부간에 이혼한 다음에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부간에 배우자 공개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갖고 오려면 갖고 왔어야죠. 네. 증여를 받으려면. 네. 예. 그러니까 원인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고. 아, 예. 그렇네. 그래서 세금을 안 내야 될 세금을 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꿀팁이네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혼에서도 이 세금 문제는 발생한다. 네. 네.